대통령의 개헌론 주장에 대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지방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국비 예산을 확보했던 대구시가 올해는 주요 사업 예산이 깎였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으로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준공 2달을 앞두고 대구 첫 진출을 앞둔 신세계백화점이 내일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열기로 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도청 신도시 전체 면적의 50%에 이르는 2단계 용지 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2022년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벽에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찬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고요. 이 비는 오후 무렵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에 경북 지역부터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오후나 돼야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가량 예상되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점검 잘해두시고요. 옷차림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났던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3도, 안동 11도, 봉화 1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 20도, 안동 18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자 지역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의 내용 안에 반드시 지방분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개헌 추진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영 경상북도지사는 사회는 급변하는데 국가체제는 30년 가까이 낡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권력구조와 정치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국회 권력도 분권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도 상하원, 양원절에서 상원을 통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헌법적 명시 좀 선언적으로 선언을 해주고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도 개헌 논의가 시작된 만큼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헌법 개정은 국민과 지역의 결정권과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 개헌입니다. 개헌 논의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과 상권 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을 다뤄야 하고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분권형 개헌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을까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회도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권력 구조와 지방 분권 등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개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회가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대구시의 예산 확보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핵심 사업의 예산이 이미 정부 안에서 상당히 깎인 데다 여소야대 전국으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데요. 대구시는 여야 무소속으로 다양해진 지역 정치권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 사업비 2천억 원이 예상되는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 대구시는 우선 500억 원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인 미래형 자동차 핵심 부품 지원센터와 튜닝 부품 테스트베드 예산 역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좌초 위기까지 거론되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운영비와 연구개발 지원비 등도 절반 수준만 반영됐습니다.
대구시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가 시작되자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 사정도 어렵고 또 우리 지역에는 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함께 손잡고 이번 예산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해외 출장 중인 정종섭 의원을 제외한 대구의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여야 할 것 없이 협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김부겸 의원님도 계시고 또 무소속 홍일학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리 대구 예산을 잘 좀 이렇게 지켜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계기를 찾고 있는 권 시장님이야 대구시 그런 노고와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이 합쳐져서 내년에는 정말 또 대구가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SOC 축소 방침으로 타격을 받은 경상북도 역시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는 등 내년 곡간을 확보하기 위한 40일간의 예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과 관련해서 영남권 학부모들이 지진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주와 울산,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는데 학생들을 위한 대책과 함께 노후 원전 폐쇄도 요구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의 한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화장실 천장이 무너졌고 건물에도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현재 전체 학교 건물의 82%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천장 마감재에 대한 표본 조사에서는 성면이 검출돼 충격을 더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안일한 대처와 지진에 대한 불안감에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경주와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서 영남권 학부모 행동을 결성해 지역별로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동 성명문을 통해 모든 학교에 대한 내진 설계와 성면 천장 교체, 지진 대피 매뉴얼 수립 등 지진과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학생이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훈련을 실시하라. 또 참가자들은 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500회에 가까운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도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제가 설거지하다가 멈칫하면 5살, 3살 저희 애들이 저한테 왜? 또 지진 났어? 라면서 현관 앞으로 달려. 특히 원전 주변에서 활성 단층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수명을 연장했던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승인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 수명이 끝났는데 지금 재가동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불안한 거죠. 또 만약에 큰 지진이 와서 원전에 타격을 주면은 혹시 방사능이 나올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죠. 이 밖에도 모든 원전에 대한 지진 대비 평가와 안전 점검을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2달 뒤쯤이면 준공될 예정인데요. 대구의 첫 진출을 앞둔 신세계백화점이 오늘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열기로 해 경제적 파급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률 92%로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는 이제 준공을 2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말 그대로 철도와 시외, 시내버스, 택시 등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갈아탈 수 있는 곳으로 시민들의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함께 짓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안에 문을 열기 위해 오늘 대구에서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백화점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도 한꺼번에 뽑기로 해 실업난이 심각한 지역에 1,000명가량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마트, 백화점, 그다음에 에브리데이 리테일, 스타벅스, 그다음에 신세계 푸드 5개사가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협력업체에서는 37개사가 참여를 합니다.
대형 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 등도 들어서 역에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상당한 소비 효과가 기대됩니다. 역 주변이라 비교적 낙후됐던 일대 모습도 올라보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층 오피스텔이 몇 군데 들어서 스카이라인을 바꿔놨고 지상 24층 규모의 세계 유명 호텔 체인도 내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마사지 업소와 유흥업소들이 즐비한 주변 상권도 백화점이 문을 열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과 쇼핑, 오락시설이 함께 있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준공으로 대구시의 수건 사업이던 동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그런데 동대구 역세권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복합환승센터 준공으로 텅 비게 될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터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환승센터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전 터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아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준공되면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부,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은 텅 비게 됩니다. 사실상 도심에 위치해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지닌 이 땅들은 최근 값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이 노른자 위 터를 누가 어떻게 개발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소유주인 버스 회사들은 하나같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대구시에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집 장사만 하고 쏙 빠지는 식의 난개발은 안 된다고 밝히며 사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 상업지구인 고속버스 터미널터는 인근 동대구 벤처밸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전시 컨벤션 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개발을 대구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까지 공공의 목적으로 그렇게 활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터가 사유지인 탓에 대구시가 개발을 주도하기 어려운 만큼 자칫 오랫동안 흉물로 남아있는 등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동화를 막기 위한 그 관리 방안을 우리 시하고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11월 중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전하고 난 이후에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충분하게 그렇게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른자 위, 알짜배기 땅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둘 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익을 많이 내려는 사업자와 공익을 요구하는 대구시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에서 주차 단위 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또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서는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 단위 구획이 600면인 500세대 아파트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 1기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 설치된 공공 급속 충전기는 모두 11곳이며 연말까지 급속 충전기 35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미네랄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안동 예천 신청사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새로운 경북시대를 다짐하는 행사였는데 권영진 대구시장도 참석해서 대구 경북 상생 협력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신청사에 맞이하는 첫 경상북도 미네랄 기념행사. 경북의 시장 군수, 기관단체장,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경북시대를 함께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관영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주 지진과 사드 사태 등 잇따른 악재와 불협 화음을 의식한 듯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새로운 경북 역사를 만들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또 낙후 지역 개발, 또 새로운 신도청 시대를 통해서 문화적인 또 산업적인 새로운 활로를 터는 그런 결의의 현장입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례적으로 경북 도미네랄 행사에 참석해 대구 경북의 상생 협력 분위기를 과시했고 대구 시립교영단이 축하 공연 등 행사의 모든 음악을 담당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하나인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번영하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 모시고 대구 경북 상생 협력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현안과 관련한 상생 협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치수원 이전 등 대구 경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굵직한 대형 현안을 두고 여전히 불협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 대구 경북의 상생이 절실한 정책 과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도청 신도시 전체 면적의 50%에 이르는 2단계 용지 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2단계 조성공사가 끝이 나면 사실상 도시 형태가 갖춰지게 되는데 오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최근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청 신도시 2단계 개발 면적은 5.44제곱킬로미터로 신도시 전체 면적의 50%입니다. 1단계 40%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많은 것으로 사실상 10만 인구의 완성된 도청 신도시 전체 모습이 담기게 됩니다. 친환경 도시답게 2단계 개발에서도 전체 60%가 녹지입니다. 산은 되도록 원형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역은 37.5%로 1단계 18.5%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10만 도시를 위해 1단계 2만 9천 명에 이어 2단계는 7만 1천여 명으로 정주 인구가 2.5배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거지역 증가에 맞춰 학교 용지도 대폭 늘어나 유치원 5개, 초등학교 6개, 중고등학교 6개 등 17개 학교 용지가 확보됩니다. 상업지역은 전체 2%로 1단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행정다원과 기반시설 조성 단계였다면 2단계 사업은 정주 여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첨단 의료시설 부지, 유관기관 유치에 따른 업무 용지, 전통 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의료시설지구는 전체 부지 규모를 늘렸고 닥터 헬기 이착륙 등을 고려해 위치를 호민지 인근으로 확정했고 도청 유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공공용지를 책정했습니다. 사업비 9천억 원이 들어가는 2단계 개발 사업은 실시 설계에 이어 내년 9월쯤 착공돼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흔식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상생협력 추진과제 성과를 정리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하반기 정기총회를 오전 11시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개최합니다.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는 지난 2014년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대구 도시철도 연상, 도청 이전터 개발 등 35개의 상생협력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총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 신규 과제로 상정됐는데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복주택과 첨단산업단지, 물류단지 조성을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광주에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삼성 개방특허 광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달빛 동맹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삼성이 개방한 특허 3만 8천여 건 중 광주 지역의 수요가 많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전 분야 특허 540여 건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12월 1일에는 현대자동차가 개방한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1,100여 건에 대한 설명회가 대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 교향시 독도를 만들어 독도를 세계에 알리자고 구미경실련이 제안했습니다. 구미경실련은 핀란드 제2국가인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처럼 독도 교향시를 만들어 보급하면 국제무대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게 되는 큰 역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으로 국제음악기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진은숙이나 류재준 같은 작곡가에게 작품을 위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황혼 이혼 뒤 전처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이혼 뒤 갈 곳이 없어 전처 B씨의 집에 얹혀 살다가 지난 7월 안방 화장실 사용 문제로 핀잔을 듣자 둔기로 B씨를 내려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내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 한 해 동안 대구시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을 대표해서 주민 제안 사업 심사와 선정, 예산 편성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로 선발될 경우 대구시가 개설하는 예산 아카데미 과정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경북 일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차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상되는 강우량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 예상되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고 그 밖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점검과 또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또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점차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3도, 영천과 청도는 12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10도, 낮 기온 19도 예상되고요. 상주와 구미는 20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 10도, 안동 1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안동이 18도, 봉화 16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1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금요일쯤 또다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